세무사님이 좀 성장주 위주로 투자를 하신다고 들었어요. 가치주보다는 성장주 위주로 하신다고 들었는데, 가치주랑 성장주라는 게 살로 물 베듯이 딱 정확한 개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요 두 개를 구분하는 세무사님만의 기준이 혹시 있으세요? 네, 일단 제 기준은 성장이라는 그 단어의 뜻. 성장이라는 건 우리가 태어나서 한 20살이 될 때까지 신체적으로는 키가 성장하고 있죠. 근데 20살이 넘어서 30, 40, 50인 분들한테 우리가 성장한다는 말을 하진 않잖아요. 신체적으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눈에 보이면 돼요. 뭐가? 성장이. 그게 성장주거든요. 아주 쉽습니다. 성장주는 눈에 보이면 돼요. 성장. 그럼 그 성장은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어요. 주가로 나타날 수 있고요. 기업 가치로 나타날 수 있어요. 기업 가치로는 어떻게 보면 될까요? 5개년치, 10개년치, 20개년치 매출액과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을 매년 비교해 보면 돼요. 매년 매출액이 오르고 당기순이익이 오르고 영업이익이 올랐다? 그거는 기업 가치가 성장하는 회사죠. 그거 말고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런 회사가 성장 회사겠죠. 근데 사실 우리 재무제표를 당연한 덕후도 보기 힘들고 보기 귀찮아 하는데 10년치, 20년치를 찾아보라고 하면 아마 한 종목 보는데 한 이틀 걸릴 거거든요. 그쵸, 다트 가서 다 뒤져야 되니까. 한 종목 네. 걸리는데 이틀 걸리면은 하루 걸린다고 쳐요. 그럼 전 종목이 2천 종목이니까 2천일이 걸리죠. 토요일, 일요일을 다 해도 6년 이상이. 6년을 봐야지 네. 전 종목의 10개년, 이게 20개년이 세무제표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돌릴 수는 있어요. 스크리닝하는 기법들이 있으니까 프로그램을 짠다거나 아니면 짜 있는 조건 검색 기능을 활용한다면 10개년치, 20개년치는 안 들어갈지라도 뭐 5개년치 성장률 이런 거는 아마 넣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서 결과는 뭔데? 성장이라는 거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재무제표가 성장하는 것도 성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결국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재무제표 분석해서 박사학위 따려고 하는 거 아니거든요. 돈 벌려고 하는 거죠. 돈 벌려고 하는 거고 돈 버는 방법은 사실은 주가가 오르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제가 성장주를 좋아하는 논리인데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재무제표상으로 10년 동안 매출액도 오르고 영업이익도 오르고 당기순이익이 올랐다면 그 기업이 10년 동안 주가가 떨어졌을 리가 없습니다. 만약에 떨어졌다면 우리는 재무제표를 볼 필요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재무제표를 보는 이유는 기업 가치가 기업 가격과 일치하거나 또는 일시적으로는 오류가 나더라도 같은 방향으로 간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 믿음은 아주 전제 조건이고요. 가정이에요. 그 전제 조건과 가정이 어긋난다면 사실은 이론이 성립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누구나 기업 가치와 주가는 한 방향으로 갈 거야라고 조건을 달고서 가정을 하고서 기업 분석을 하고 재무제표를 보는 거거든요. 그럼 그 가정에 의한다면 재무제표 볼 필요 없죠. 10년 동안 뭐가 올랐으면 돼요? 주가가 올랐으면 돼요. 그래서 저는 주가가 오른 종목을 찾기 위해서 차트를 봅니다. 그러면은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성장주 투자를 관심이 있어하고 실제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그런 우려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금리가 오르니까 보통은 성장주는 미래이익을 좀 평가받아 좀 오르는 경향이 좀 있잖아요. 근데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별다른 영향은 없을까요? 영향은 있죠. 지금 말씀하신 거를 좀 더 이론적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국은 이 성장주에서의 그 성장이라는 건 주가의 움직임이 올랐다라는 거지만 이론적으로는 매년 기업의 이익이 성장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올해 연말에는 예를 들어 1억인데 그 다음엔 2억, 그 다음엔 3억, 그 다음엔 4억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익이. 근데 왜 그럼 성장주가 금리 인상 시기에 왜 안 좋은데 이거를 사실 이론적으로 이해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결국은 기업 가치라는 건 미래의 이익을 현재 가치로 평가한 거거든요.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린 1억, 2억, 3억, 4억 1억, 2억, 3억, 4억 다 합치면 10억이죠. 이 4개년 동안의 10억이 만약에 할인율 제로로 들어온다면 현재 기준으로도 10억이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할인율 10%로 또는 5%로 들어온다면 10억보다 훨씬 작은 금액이 될 거예요. 9억이 될 수도 있고 8억이 될 수 있는 거. 근데 이건 지금 4개년치니까 그렇지 기업은 영속성을 가정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영속성을 가정으로 기업 가치를 계산할 때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까지 영업이익을 땡긴 게 현재 가치인데 이 땡기는 거를 어떤 금리로 땡기느냐인데 지금 금리 인상 전에까지는
세계적으로 제로금리였단 말이죠. 제로금리라는 얘기는 미래 20년, 30년 후까지를 다 그냥 현재 가치로 땡겨도 그 금액 그 자체란 얘기죠. 그러면 성장주는 지금 1억인데 30년 후에 30억 이익이 나는 회사가 성장주고, 성장주가 아닌 회사들은 지금도 1억이고 30년 후에도 1억이거든요. 그럼 당연히 현재 가치로 땡길 때 미래의 이익이 큰 기업들이 당연히 훨씬 유리해지는 거죠. 제로금리일 때는. 근데 지금 제로금리였으니까 여태까지 성장주가 훨씬 유리했는데 앞으로는 제로금리가 아니라면서요. 그러면 평가로 땡길 때 훨씬 낮은 평가를 받겠죠.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성장주가 좋지 않아 라는 것도 이론적으로는 다분히 맞는 말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사실 금리와 관련해서도 사실 저도 개인적으로 좀 걱정이 좀 있었는데 이렇게 명쾌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니까 그래도 좀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 여기에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그러면 너는, 그러니까 저는 당신은 투자를 할 때 금리 인상이 계속 되는 시기에는 성장주는 절대 안 하고, 뭐 금리가 떨어지고 제로금리일 때만 성장주를 하니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렇진 않아요. 왜냐면은 지금은 사실은 이 재료라는 건 미약정 재료일 때가 진짜 무서운 거거든요. 그러면은 금리 인상 아직 했나요? 우리나라는 물론 선 반영으로 했지만 아직 안 했단 말이죠. 그러면 금리 인상 전이기 때문에 성장률 이제 큰일 났어 니네 하지만 막상 금리 인상을 이제 뭐 0.25bp씩이라도 하게 된다면 실제로 성장률가 그 시간 내내 오르지 못한다라고 보진 않아요. 지금은 이제 금리 인상 얼마나 빨리 할 거야, 얼마나 크게 할 거야, 이런 두려움이 사실은 실제 이론적인 가치보다도 훨씬 디스카운트를 높게 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좀 몸을 사리자는 거지. 실제 금리 인상 시기에는 성장률도 잘 갈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뭐 또 역시 경제학적인 말씀으로 드리겠는데, 결국은 주가를 움직이는 게 뭐 금리랄지, 지금 우리가 금리 얘기를 해서, 또는 유동성, 돈이랄지, 돈의 양이랄지, 이런 거는 사실은 수요적인 측면이에요. 수요적인 측면이라는 건 사람들이 돈이 많으니까 주식도 많이 사게 되고, 또는 금리가 낮으니까 주식을 많이 사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높아지거나 유동성이 회수된다면 덜 사게 되니까 주가가 떨어지겠지. 요건 이제 수요적인 측면이고요. 근데 이제 기업 자체 생산적인 측면, 그러니까 기업 가치로 보는 거죠. 기업 가치가 사실은 어떨 때 늘어나냐면 생산성 향상, 기술 혁신이 왔을 때거든요. 그러면 이제 성장주가 기술 혁신을 할 것이냐, 비성장주가 기술 혁신을 할 것이냐는 우리는 누구나 알고 있죠. 성장주가 기술 혁신을 하죠. 괜히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있는 게 아니죠. 4차 산업혁명이라는 건 결국은 기술혁명이고 기술혁신인데, 기술혁명, 기술혁신이 전통 산업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4차 산업혁명 관련 산업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성장 산업들이 그 제로 가치를 인정받는 것들이 계속 된다면, 금리 인상하면 성장주는 다 죽어가 아니고, 금리 인상은 성장주의 약재지만 그거를 뛰어넘는 공급 측면에서의, 생산성 측면에서의 성장 산업들이 발전이 그 이상으로 된다면 사실 주가가 떨어지지 않고 올라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책에도 나와 있겠지만 세무사님이 그동안 20년 넘게 주식시장에서 계시면서 투자 방법론은 정립을 하셨잖아요. 삼박자 투자법, 재무제표를 분석을 해서 가치를 분석을 하고, 차트를 통해서 가격을 분석하고, 재료를 통해서 정보를 분석하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제 처음에 주식 투자를 했을 땐 저도 주식을 전혀 모를 때니까, 세무사님도 주인이었던 시절이 있으셨어요? 물론 이제 계좌를 틀 때에 어느 정도의 기초 지식은 지금 요즘 말하는 주린이라는 분들보다 훨씬 많은 기초 지식을 갖고 시작을 했지만, 또 실전 매매는 다른 거기 때문에 계좌를 트고 처음 주식을 하면서 뭐에 주안점을 맞춰서 종목 선정을 하지라는 게 저는 늘 고민이었어요. 뭐 어떤 종목을 선정해야 되지? 근데 이제 제 기억에 제가 제일 처음에 종목 선정을 했던 거는 재료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 이제 IMF 직후였는데 막 소문들이 나요. 요즘은 관리 종목이라는 게 많지 않은데 그때는 워크아웃 또는 워크아웃 들어가서 관리 종목 들어가는 비율이 굉장히 높았어요. 우량한 종목이었는데 막 워크아웃 들어가고 관리 종목 들어가고, 뭐 대우라는 대그룹이 망할 정도였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저는 그런 재료 매매를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우량했는데 워크아웃 들어갔는데 일시적이었고 다시 오를 거야, 이런 종목을 좀 투자하기도 하고, 재료 분석을 좀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그래서 재료 분석을 많이 하다가 서점 가서 공부를 하려고 그랬는데, 사실 지금도 그렇지만 재료 분석 책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저도 못 본 것 재료 같아요. 분석 책은 공시
공시 분석하는 법 정도죠. 재료 분석하는 방법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재료 분석은 정말 실전적인 건데, 저는 이제 실전 매매를 바로 시작하면서 재료 분석을 혼자 공부했던 거고, 서점 가서 딱 책을 사서 보려고 그랬더니, 그 당시에는 차트 책이 그렇게 많았어요. 지리산 도사님들이 쓴 차트 책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맞습니다. 남들 보는 거 정도 나도 봐야지 하고서 이제 차트 책을 또 사서 보기 시작했죠. 처음엔 지금 차트책으로 조금 입문을 하신 거네요.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원래 뭐 대학 때부터 경영학과고 회계학 공부를 했으니까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상태였고, 주식을 하면서는 더 주식에 필요한 재무제표를 할 정도의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처음엔 재료 매매, 그 다음에 차트 공부를 했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투자 성공으로 이어지면서 꽤 많은 돈을 축적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축적하고 나선 결국 또 백투더 베이직인 거죠. 왜냐면 1억, 5억, 뭐 10억까지도 단기 매매가 가능하고, 단기 매매할 때는 재료 분석하고 차트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더 그 금액이 이상이 되면서 뭐 몇십억, 몇백억이 되면서부터는 또 중장기 우량주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우량주 투자에서 차트 매매나 재료 매매보다는 기업 가치 분석, 재무제표 분석이 훨씬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세무사고 기업 가치 분석을 할 수 있지만 그거보다 더 잘해야지 하고도 좀 재무제표를 좀 공부를 많이 했었고요.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하는 주식 실전 매매를 하다 보니까 주변을 이렇게 돌아보면, 물론 셋 중에 하나도 못하는 분들이 절반 이상입니다. 이걸 굉장히 냉정하게 말씀드리지만 10명의 투자자 중에 일단 5분은 셋 다 못하고요. 5분이 남는데 5분 중에 한 2분에서 3분은 재무제표 분석 또는 가치 투자자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어느 정도 분석을 하는지 저는 뭐 들여다보진 않았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는 가치 투자자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가치 분석을 잘 못하고, 그럼 뭐 삼성전자 하나 사서 갖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뭐 그냥 믿음의 가치 투자자가 사실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신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실제 재무제표 분석을 하는 가치 투자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분 중에 이제 또 뭐 2-3분이 이제 절반은 재료 매매를 하는, 재료 매매를 한다는 건 단기 매매 잘하는 뜻이에요. 단기 매매를 하시거나 또는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 근데 차트 매매를 하시는 분들 중엔 단기 매매 아니고 중장기 투자자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차트가 기업 가치의 반영이라면, 차트를 월봉이나 주봉이나 연봉으로 봐버리면 그게 중장기 투자 종목을 찾는 지름길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삼박자를 누군가를 하나밖에 안 했는데, 저는 3가지를 다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한 바리가 쓰러지지 않듯이 하나 하는 것보단 2개, 2개 하는 것보단 3개가 좀 더 좋은 종목을 선정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쓴 책이 삼박자 투자법이고, 제가 삼박자 투자에 대해서 좀 더 해설한 책이 슈퍼게임의 왕초보 주식수업입니다. 맞습니다. 지금 정말 저도 삼박자 투자를 보면서 많이 배웠었는데, 그럼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이제 업종이나 이제 주식 관련해서 이제 세무사님의 좀 의견을 좀 여쭤볼게요.